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원주 의료원이 정상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지정 병원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대학교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병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건데 등록금 반환 요구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농업인 수당의 지급 시기를 연기한 데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의 절반가량 되는 소규모 초중고교는 오늘 13일부터 큰 무리 없이 등교 수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개교를 앞두고 방역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9일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철원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지난달 18일부터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총 확진자 5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가격리자가 여전히 800명이 넘고 해외 입국자도 많아 비상근무와 방역 작업을 이어가고 전통시장과 결혼식장, 체육시설과 영화관 등 31개 시설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켜지는지 합동 점검도 벌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원주 의료원이 오늘부터 정상 진료 체제로 사실상 전환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서 재정난이 극심한데요. 감염병 발생 시 국가 지정 격리 병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만 받았던 원주의료원.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입원병동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어 온 원주의료원은 오늘부터 모든 부분의 진료를 정상 재개합니다. 진료 대기실은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엔 많이 왔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왔죠. 오늘 오니까 환자분들이 많이들 오셨네요. 예, 다행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그동안 강원도 전체 환자 53명보다 많은 62명의 확진자를 치료해온 원주의료원도 현재는 4명의 코로나 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 비워뒀던 156개 병상도 35개로 대폭 줄여 서관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공공병원답게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지만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작년 3, 4월에는 거의 220명 정도 입원하고 계시다가 올해는 코로나 환자만 50명 정도만 받았던 거죠. 예. 일반 환자를 받지 않는 3, 4월 2달간 수입은 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8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부에서 지난달 12억여 원을 코로나 치료비로 지급했고 이달 중에 한 차례 더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수입이 최소한 25억 원 정도 줄어든 셈입니다. 비축해놓은 운영자금은 2-3달치밖에 안 돼 7월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 차입 경영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공공병원이 거점기관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에 이어서 일반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11일부터 공적 마스크처럼 해당 요일에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 포인트가 아닌 지역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가 72만여 가구로 4,345억 원 가운데 631억 원을 시, 군과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되는 작은 학교들이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학생 수가 많은 도시 학교들은 등교 수업일이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며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감염 여부, 돌봄 수요, 원격 수업을 위한 출석률, 학생과 학부모 요구 등 학교별로 상이한 상황을 고려한 방침입니다. 전체 학교의 46%에 해당하는 248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들은 13일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20일에 전체 학생들이 등교 수업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정하면 아무튼 그날 때 이제 1, 2, 3학년이 다 같이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굳이 순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순차 등교 수업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에 맞춰 방과 후 수업도 재개합니다. 문제는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입니다. 일단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학생 건강 상태를 학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마스크도 2장씩 지급합니다. 교실과 급식소 간격 유지에 교실 급식과 간편식까지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공간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들 25, 26명씩 되는 애들 책상을 최소 띄워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시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요일별 수업을 고려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교 수업일이 다가올수록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한라대학교가 40명 이하의 학생이 받는 수업에 한해서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을 원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산하던 대학 캠퍼스가 마스크를 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 유지합시다. 1m씩만 떨어져 주세요. 강의 건물에 들어설 때도 1m씩 거리를 두고 손소독과 발열 체크가 진행됩니다. 식당에는 비닐 장갑과 칸막이가 놓여 개별 식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한라대가 40명 이하 수업에 한해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주간의 부실한 비대면 수업이 불만이던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크게 반겼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하면은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면 교수님께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대면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도 많아 대부분 온라인 수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학 측은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일정 과제를 수행하면 출석을 인정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출석 인정을 통해서 출석과 관련돼서 유예 조치를 취했고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 스스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겁니다. 대학들의 비대면 강의 연장으로 학생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불만에다 등록금 반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면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한라대의 선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휴관 중이던 영월 지역의 박물관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난 2월 문을 닫은 지 72일 만으로 라디오스타 박물관 등 공사립박물관 22곳이 대상입니다. 장릉과 고시굴,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들도 다시 운영되고 영월 시내마는 상영작을 추려 이달 중순쯤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평창 지역의 문화관광 체육시설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효성 문화예술촌과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이 재개장했고 무의예술관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해피 700 평창 시네마와 감자꽃 스튜디오, 달빛 생활문화센터는 오는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외 체육시설은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 실내 체육시설 25곳은 방역을 실시하고 개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루어졌던 원주 지역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 YMCA에서 주관하며 2,300여만 원 규모로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6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24개 동아리에 차등 지원할 기획입니다. 관내 청소년 시설과 관련 단체 소속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6일까지 접수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 보증을 서는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당분간 보증 상담과 접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해줄 때 진행되는 올해 재보증의 한도가 코로나19 대출로 4개월 만에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재보증 한도를 추가로 부여해 줄 때까지는 소상공인들의 신규 보증 상담과 접수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정부의 긴급 대출이 오늘 끝났고 오는 18일부터 2차 사전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